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풀에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3월 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밤 사이에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합의를 했고 오늘 8시에 아침 8시에 조금 전 8시에 국회에서 공동선언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팀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안철수 내일부터 모레까지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죠. 사전투표 하루 전날 그리고 어제 저녁에 마지막 TV 토론이 있은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극적으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를 했고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가졌습니다. 국민통합정부 비전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기 그냥 단일화, 지금 안철수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 정권을 창출하면은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은 같이 그 힘을 모아서 전국을 운영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민통합정부라는 용어를 쓰면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했는데, 자, 국민통합정부를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다.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때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는 안철수 지금부터 이제 후보가 아니고 국민의당 대표죠.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이 곧 대선이 끝나면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합당을 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이 안철수 후보에게 안철수 대표에게 몇 가지 역할을 맡기겠죠. 여러 가지 역할이 예상이 되지만 우선 당장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한 전체 지휘권, 선거 지휘권을 맡기지 않을까 싶고 아마 무슨 국무총리로 참여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합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 안에서 안철수의 역할이 모색이 될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됩니다. 그까지는 오늘 합의문에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국민통합정부를 하겠다. 그리고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공동정부 구성, 이거 전부 다 같이 하겠다.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공동정부를 구성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국무총리로 맡을 수도 있습니다. 맡을 수도 있는데 당장 다가오는 게 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차차기를 노리려면은 다음 대통령을 노리려면은 아마 이 당 안에서 안착을 하는 이 여당 안에서 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은 이 합당한 정당이 여당이 되겠죠. 여당 안에서 이 차차기를 도모를 할 수 있는 그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 안에서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것은 저의 예상이고 국무총리를 맡을 가능성 이런 것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합의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겁니다. 모든 인사 앞으로 새 정부가 탄생을 하면은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하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2차 TV 토론 때 안철수 그때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지금 국회 의석으로 볼 때 절대 불리한 그 극심한 요소여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물었죠. 2차 TV 토론 때. 그때 윤석열 후보가 그 어떤 헌법 절차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됐는데 아무리 그때 야당이 되는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도 국민들이 뽑은 정부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안철수가 했던 말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생각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요소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그때 민주당이 야당이 되더라도 야당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정부를 꾸리고 또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외부 전문가까지 다 영입을 해서 통합정부를 구성을 하면은 그때 야당이 되는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를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때 했죠. 자, 그것이 지금 여기 담겼습니다. 여기 담겼기 때문에 이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통합정부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공동선언문을 자세히 보면은 정권 교체는 거의 기정사실화합니다. 기정사실화하고 정권을 교체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을 때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냐. 자, 거기에 오늘 주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나서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이 윤석열 후보는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 상당히 오늘 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 안철수 후보가 말한 것 중에 저는 이것이 또 눈길을 끕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자,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끝까지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자, 이렇게 이 선거 마지막 남은 6일 동안 이 최선을 다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니 민주당은 지금 화들짝 놀랐습니다.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서 이재명 후보가 긴급 본부장단 회의를 소집을 해서 부랴부랴 지금 사태를 어떻게 대처를 할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어제 TV 토론에서까지만 해도 계속 안철수 후보에게 유화적인 막 제스처를 막 보냈죠. 나중에 거기서도 통합정부 이야기도 하고 다당제 이런 미끼를 막 투척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와 어떻게 가까이 연대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결합을 끊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니 화들짝 놀라서 긴급 본부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반응 나오는 것은 애써서 의미를 축소를 하고 있죠. 역풍이 불 것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인들이 로봇콜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닭 쫓던 뭐가 개가 되어버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당황하는 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마지막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 후보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그러면 안철수가 이렇게 진짜 이유가 뭐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최종 결심한 진짜 이유가 뭐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막 진실 게임도 벌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석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안철수가 끝까지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갑자기 한 이유가 뭐냐? 자,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한 세 가지 이유를 저는 보는데, 하나는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일화가 됐지만은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지 앞으로 또 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DJP 연합 때도 한 2년 하다가 막 깨지고 그랬죠. 자, 진짜 이유가 뭐냐?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기로 갑자기 결정한 여러 가지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저는 첫째,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 수순에 들어가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쏠리는 이동을 하는, 대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수치로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안철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 후보 단일화 결렬 움직임을 보였을 때 윤석열에게 이동하는, 자, 그런 것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일반 유권자 지지자뿐이 아니고 앞으로 정치를 안철수가 계속을 하려면은 주변에 우군이 많이 있어야 되죠. 정치권 안팎에 우군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우군들도 실망을 해서 막 떨어져 나갔습니다. 임명진 목사를 비롯해서 원로 몇 사람이 지지 철회를 선언을 했고, 후원 회장을 맡았던 김동길 교수까지 이 안철수에게 접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막 이렇게 했죠.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본인은 이번 대선을 끝나고 그냥 정치를 안 하면 모르지만은 계속 정치를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은 본인에게 상당히 부담이죠. 자, 그래서 안철수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지지 세력, 정치권 안팎의 지지 세력도 이탈하는 데 대한 상당한 부담감, 이것이 첫 번째로 작용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김미경 부인, 김미경 교수에게 쏠리는 각 여러 가지 의혹의 시선들, 둘러싼 의혹들, 의문점들, 이런 것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자, 김미경 교수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최종적으로 합의 거의 다 해놓고, 물밑 합의를 해놓고 장제원, 이태규 정권을 줘서 합의를 해놓고 마지막에 털은 것이 김미경 교수의 반대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더구나 또 김미경 씨가 호남 출신이어서, 순천 출신이어서 민주당과 오히려 정서적으로 맞다. 그래서 윤석열과의 단일화를 극렬 반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한다. 김미경 교수가
그 유세에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끝까지 완주한다.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그 논란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이 상태로 가면은, 이 상태로 해서 대선이 끝나면은 안철수에게 정치적 미래는 없는 것이죠. 정치적 미래 이제 없어집니다. 그동안 새 정치를 그 표방해서 10년 전에 등장을 했다가 이 민주당과 같이, 진보 진영과 같이 정당도 했다가 또 중도 정당을 만들어서 한번 성공을 했다가 지난번 4월 7일,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때는 또 보수 진영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을 하고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시 어정쩡하게 여기서 대선에서 뭐 득표를 한 몇 퍼센트, 2%, 3% 하든지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정치적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늦었지만 공동정부를 전제로, 공동정부 구성을 전제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차차기를 도모하는 그런 현실적,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이유는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후속 취재를 해서 오후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뭐 과정이 지금까지 밝혀진 건 막전 막후는 이런 겁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뭐 돼 있지만은 그 전에 사전에 물밑 접촉이 많이 있었죠. 그 장제원, 이태규 두 사람 사이에 물밑 접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TV 토론이, 마지막 TV 토론이 있고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이 또 하루가 남은 겁니다. 그 전에 인쇄용지, 투표용지 인쇄 전에 하루 전이 있었지만 지금 투표용지는 다 인쇄됐고, 그 투표용지에 뭐 그 후보 사퇴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은 내일 사전 투표장에 가면은 이게 이 현수막에 이렇게 그 세워놓습니다. 안철수 후보, 기호 4번 안철수 후보 사퇴 이렇게 또 그것을 공지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이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해서 어제 장제원, 이태규가 어제 저녁 9시쯤에 서로 만났습니다. 9시면은 8시부터 10시까지 TV 토론이 막 벌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후보들은 토론을 하고 두 사람은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 후보들끼리 일단 해동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죠. 그래서 10시에 어제 TV 토론이 끝났는데 토론 후에 각각 이제 장제원은 윤석열에게, 이태규는 안철수에게 보고를 했죠. 그래서 밤 12시 자정쯤에 강남구에 있는 장제원 의원의 매형집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장제원 의원의 매형은 카이스트 교수인데, 그때 이 장제원 의원을 이 메신저로 이렇게 협상을 전권을 준 이유를 그때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윤석열 후보가.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 카이스트 교수인데 안철수 대표와 친구 사이다.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다. 그래서 맡겼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카이스트 교수를 할 때 장제원 의원의 매형과 아주 절친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나섰는데 그 매형 집에서 어제 만나서 4명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는 윤석열, 안철수, 장제원, 이태규. 그래서 새벽 2시까지, 12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대화를 나누다가 이 단일화를 결정을 한 겁니다. 단일화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공동선언문, 오늘 8시에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장제원, 이태규가 작성을 하고 그것을 마지막에 두 후보가 추인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앞으로 마지막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습니다. 지지율 지금 1+1은 2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는 있죠. 이 뭐냐면은 극적으로 이게 타결이 됐기 때문에 중도층, 아직까지 부동층으로 남아있는 유권자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움직이면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부터는 여론조사한 것을 지지율 공표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론조사는 실시가 됐는데 그걸 알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게 선거법에 있습니다. 어떤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왜곡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 막판에. 그래서 6일 동안은 알리지 못하는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상당히 올라가서 정권 교체에 한 걸음 바짝 다가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내드린 그 조간 딱 풀이니까 조간신문 주요 기사 한 2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 토본 어제 TV 토론 끝까지 난타전. 이재명은 억지를
막 부렸죠. 대장동의 진짜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하고 윤석열은 이재명은 거짓말의 달인이다. 난타전을 벌였는데 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정치적 공방에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끼어들지 않고 본인의 전공 분야인 IT 분야, 뭐 여러 가지 이 복지 문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집중을 했죠. 그리고 어제 또 두 사람이 TV 토론에서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나란히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이런 말도 조금 나왔습니다. 빨간색은 국민의힘의 상징 색깔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토론수도 대장동 대충돌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전 투표를 이틀 앞둔 그 어제까지 여론조사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두 후보 마지막 TV 토론에서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벌였다. 자, 어제까지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어떤 여론조사는 10% 앞섰지만은 박빙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지만은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 특히 이 윤석열 후보가 막판에 완성을 거뒀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TV 토론에서도 지루하게 TV 토론이 진행되다가 마지막 20분을 남겨놓고 윤석열 후보가 거세게 이재명을 몰아쳤죠. 그 조카 변호, 여성을 살해한 조카를 변호한 그 과정에서 심신미약 주장했던 것,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느냐, 뭐 중학범을 그렇게 변론을 해놓고 막 이런 이야기도 했고,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일일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되느냐 이렇게 몰아쳤고, 또 정치보복은 몰래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판세, 오늘 아침 판세는, 지금 뭐 박빙이다. 동아일보 보시면은, 여당은 9회 말 1점차 상황이다. 야당은 종이 한 장차 승부다. 뭐 이렇게, 오늘 아침 조간신문까지 여러 가지 지지율 분석을 했지만, 이제 지금부터 지지율 공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아침 8시에 전격 발표된 두 사람의 후보 단일화, 이 이벤트로 인해서 이런 분석들이 지금 사실상 무의미해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이 정권교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자,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조간딱불 마치겠습니다.